최대한의 만족을 드릴 수 있게 정확한 진료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저희 병원은 정말 양심적으로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진료만을 권해서 환자분들 만족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한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대학병원 교수로 발령이 되어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7년 동안 구강내과 교수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한 10년 이상 동안 통증이 지속됐던 분이셨는데, 저희 병원 생기고 나서 이 병원에 내가 마지막으로 가보고 더 이상 답이 없으면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오셨었거든요. 그분 열심히 진료하고 도와드렸는데 환자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드렸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환자분이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셨고 저랑 한 10년 동안 같이 진료를 했었었는데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늘 더 좋은 의사가 되라고 응원해 주셨던 그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 만나기 전에 이미 한 15년 이상 동안 만성 안면 통증으로 시달리셨던 분이었거든요. 정확한 원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저는 그중에 최대한 원인을 찾아서 이가 문제였을 때는 치아를 치료해드렸고, 턱관절 부분에 대해서도 구강장치요법이나 보톡스나 여러 가지 약물요법을 통해서 통증이 100% 낫진 않더라도 절반 이하로만 줄어도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10여 년 동안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상담도 많이 해드렸고 조금씩 증상이 좀 나아지셔서 삶에 희망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턱도 안 좋으시고 이도 안 좋으신데요. 턱관절 치과에서는 장치를 껴야 되는데 이가 없으니까 장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일반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환자분이 입을 잘 못 벌리고 입을 벌리면 턱이 빠지는 현상 때문에 치과 치료를 못 받는 상태였어요. 양쪽 다 해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셨거든요. 저는 턱관절 전문이고 임플란트도 할 수 있고 해서 턱이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임플란트를 먼저 하시죠 권해드렸고, 당일날 임플란트 4개를 무사히 식립하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치료 진행 중이시고요. 치과는 아파서 오면 이미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검진을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술식들도 있는데,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나중에 훨씬 더 크게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케일링과 정기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내원하셔서 스케일링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을 개원하면서 내세운 모토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도를 지키자입니다. 무리한 치료를 권하거나 하지 않고요. 환자분 진료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서도 항상 정도를 지키겠다는 제 마음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병원이니까 환자분들에게 최상의 진료 퀄리티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제가 모토로 내걸었는데요.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도 직원들이 항상 밝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반드시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고 좀 우울해 있으면 병원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행복을 우선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치과계가 워낙 과열되어 있고요. 주변에 병원들 너무 많고요. 일부 몇몇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곳곳 있어요. 결국 치과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잉진료는 덤핑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도를 지키면서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진료하려고 저희 연세비앤이 치과병원 그룹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의사의 좋은 가치 중 하나는 설명 잘해주는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설명 잘해주는 의사는 모두 다입니다. 여러분 어디 병원 가도 설명을 잘 못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다 설명 잘해주시거든요. 저는 그 다음 더 중요한 가치는 잘 들어주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상 턱관절 질환을 다루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불편감과 아픔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환자분들이 주시거든요. 제가 단지 그냥 환자의 입안을 들여다보고 만져보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에게서 들어서 얻는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께 굉장히 귀 기울여 경청하면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랑 상담할 때도 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분의 상황을 많이 설명해 달라고 해서 잘 경청하는 편입니다. 턱관절 질환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턱에서 소리가 나요, 입이 잘 안 벌어져요, 턱이 아파요. 이 3가지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약간 불편했다 그냥 가라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원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좀 불편감이 어느 정도 심해지면 그때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초기에 오셔도 적절한 대응책을 드릴 수 있고, 좀 심해져서 오시면 또 그에 맞는 치료를 할 건데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오셔야 좀 더 수월하게 빨리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증이 만성화되게 되면 통증 자체가 계속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성화가 되기 이전에 내원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길 건너편에는 관공서가 많이 있고요. 저희 병원 뒤쪽으로는 공업단지가 많이 있어서 좀 양분화된 경향이 있는데요. 각각에 오시는 고객분들에 따라 조금 상태가 다른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요. 주로 공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치과 치료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동안 이제 저희 병원 있기 전까지는 근처에 적절한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잘 못 받고 오랫동안 방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꼭 필요한 치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관공서에 계시는 젊은 분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치과 치료할 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스트레스 받는 젊은 직장인들이 턱관절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이완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턱관절 질환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의 개선과 기능의 회복이거든요. 잘 못 씹는 분들이 이제 잘 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턱관절 질환 환자분도 입 벌리는 게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